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뉴스 60일의 앵커를 맡은 백명주, 신민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해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시작하셨나요? 저도 이번 새해에는 조금 더 보람찬 일을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마 벌써 목표가 흐려지고 되는 대로 살고 계신 거는 아니겠죠? 말하기 조금 쑥스럽지만 올해 저는 많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명주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남들처럼 큰 목표나 계획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더 많이 찾으며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소한 행복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행복. 우리가 사는 이야기. 우리 동네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한 생태호수공원 오송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찾고 계신데요. 이 소중한 편의시설 인근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지숙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선촌동에 있는 전주대대 예비군 훈련소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국방부 소유의 이마인데 인적이 드문 시간에 자동차를 이용한 원정 불법 쓰레기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이곳은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국방부는 쓰레기 투기 방지와 국유지 무단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철조망과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곳은 그야말로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곳은 불법 경작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몰살을 앓았던 곳입니다. 종종 오시나요? 예, 가끔 운동하러 산책하고 하기 좋아서 네. 근데 여기 오시니까 주변에 쓰레기 보니까 어떤 기분이세요? 쓰레기는 좀 처분을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가지고 온 음식물이나 그런 쓰레기들은 다시 되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 쓰레기 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생태호수공원은 우리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의 편의와 이기심으로 함께 즐겨야 하는 멋진 공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행히 조치가 취해졌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관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 SNS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 기계는 첨단으로 발전하였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 그저 일반 전화기, 시계로만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무궁무진한 발전의 시대에 평범한 일반인들도 뒤처지지 않게 스마트폰과 SNS를 알려주는 소셜 마케팅 전문가 전주 삼식이 김진 대표를 이평강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명 SNS 강사를 모셨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 많이들 사용하시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에 평균 5시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들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만큼 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유명 SNS 강사 김진 선생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어 볼 건데요. 재밌게도 들어주시고 좋은 정보 공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 삼식이 주식회사 김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TV에서 또 김진 선생님을 어렵게 초대를 했네요. 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시나요? 예. 옛날에는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라 하면 이렇게 소비성이 강했어요. 근데 요즘은 생산성 위주. 예를 들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동영상 편집하거나 지금같이 뭐 방송 아니면 또 생방송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거 생방송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네.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팁이 뭘까요? 이 스마트폰을 사진 찍을 때 잘 찍을 수 있는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이게 DSLR하고 스마트폰하고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폰은 안 나온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아. 요즘은 1000만 화소가 다 넘기 때문에 그 옛날에 한 600만 화소면 사람이 눈으로 그 구별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가장 잘 찍고 싶으면 제가 이제 교육 때도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1번은 닦어요. 닦어. 닦고? 예. 아. 일단 렌즈가 네. 이렇게 지문이 많이 묻어 있죠. 종에다가 네, 풀다 네, 보니까 네. 렌즈에 지문이 묻어 있다 보니까 네, 네. 일단 닦으셔야 돼요. 네. 렌즈에 지문을 닦아 주시면 네. 확실히 틀려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닦은 다음에 뭐냐면 들이대야 돼요. 아, 들이대요? 줌을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네. 대신 내가 걸어가서 피사체가 있으면 네. 들이댄 다음에 네, 네. 찍어요. 그래서 찍으려고 보면 네. 초점이 얘가 자동 초점이 있긴 하지만 안 아. 맞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제 초점 맞춰야죠. 손으로 이게 초점을 딱 맞추다 손으로 이제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네, 닦고, 들이대, 세 번째 초점 맞춰. 아, 닦고, 들이대, 초점. 아, 이거 사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이 그게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해보셔야 된다. 아, 일단 해보셔야 된다. 네, 말로만. 그러면은 이걸로 찍고, 그리고 이걸로 편집하고, 네. 그리고 이걸 바로 올리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 유통까지. 유통까지. 전부 다 이걸로 그럼 다 하네요? 네, 그것도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바로 내가 생산을 해서 이제 바로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게 개인. 그래서 1인 미디어, 1인 방송이 지금 핫 키워드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다. 스마트폰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스마트폰은 도깨비 방망이다. 도깨비 방망이다. 네, 스마트폰 금 나와라 뚝딱 뚝딱 하면 나올 거예요. 진짜로 떨어진다. 아, 예, 오늘은 유명 SNS 강사 김진 선생님과 대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배우는 저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SNS,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시고 도전해보시고 또 꾸준히 콘텐츠를 한번 행사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 동네 TV 비평강 김진 선생님과 함께 대담을 나눴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스마트폰의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해 단순하게만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용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뉴스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강의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극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진 연극이 생활 주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하지만 요즘 연극계에 색다른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지역에서 직접 창작한 연극들이 남다른 재미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예술인과의 만남에서 그 재미있는 연극을 창작해내는 창작극회를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천동 마을신문기자 서민아입니다. 관객과의 호흡이 있고 배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며 무대의 어둠에서 빛을 찾을 수 있는 장르이죠. 오늘 소개할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는 연극을 통해 따뜻한 세상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는 전북을 대표하는 연극단체 창작극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창작회는 1961년도에 처음 창단이 됐고요. 가장
전북을 대표하고 오래되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극을 통한 따뜻한 세상 만들기를 모토로 저희 극단 연극을 운영해 오고 있고요. 이게 개인의 한 소유가 아니라 단원 전체에 공유된 가치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극단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단원들의 한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신 작품들이 좋은 결실 맺기를 바라겠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창작극회의 젊은 배우들과 전북의 원로 배우들이 연극 여운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이 시대의 젊은 눈동자들은 대부분 힘이 없고 무기력하단 말이야. 흉측스런 얼굴. 이런 고얀 놈. 어째서 내가 꼭두각시란 말이냐?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연극을 연습하고 계셨는데요. 여운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시대를 향한 양심의 처절한 절규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5천원 만에 이 원로 선생님들이 같이 하셔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밖으로 떠들었는데 이렇게 원로 연극인 사업이라는 또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같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우니까 성취감이 더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걸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있었겠죠. 제가 지금 연극한 데가 올해로 46년째인데 또 앞으로도 이제 원로 사업에서도 계속 아마 이어가지 않을까. 민의에 기울이지 않고 그런 세도 정치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잘못된 그 정치 풍자극을 하는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항상 연극할 수 있고 무대에 항상 서 있는 게 저희들이 꿈이고 바람이죠. 앞으로도 이 꿈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 평생 직업으로서 연극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운 작품이 무료로 공연된다고 들었어요. 많은 관객들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연극 여운을 통해서 만나뵙게 될 배우들이신데요.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사실 연극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군대 갔다 와서 전북대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연극을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연극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창작극회라는 곳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창작극회에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도 저 때까지 연극을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저런 모습으로 꼭 무대에 서고 싶다 하는 거를 느껴가면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극인으로서의 꿈은 어떤 걸까요? 이 원로 연극을 통해서 만들어진 꿈이 하나 있는데 이제 영어 60이 넘어가시고 원로가 되시면 제가 아직 50일 때 네, 그러면 제가 여기는 조민철 연출님처럼 선배님들을 막 무대로 세우고 제가 연출을 하는 그런 꿈이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냥 꿈입니다. 그냥 꿈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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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연극 여운 많이 보러오세요.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그 긴 시간 지속해온 창작극회. 이제는 우리 전주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술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멋진 모습입니다. 재미와 함께 우리 가슴을 울리는 감동까지 담겨 있다고 하니 이번 주말에는 연극 한 편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을 새해 목표로 잡으셨을 텐데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 집안에만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날씨가 추운 요즘 격렬한 운동보다는 몸의 긴장을 풀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날씨와 무관하게 실내에서 할 수도 있고 재미도 보장하는 당구를 박진우 기자가 전주 SBC 당구클럽을 찾아가 취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동 마을신문기자 박진우입니다. 추운 겨울 운동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실내 스포츠인 당구 SBC 당구 클럽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네, 당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내에서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체육으로서 어떤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SBC 당구 클럽은 전북 최초로 창립이 됐고요.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 그 건전한 당구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탄생을 했는데요. 우리 회원들이 굉장히 그 단합이 잘 되고 당구 실력도 얼등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당구 동호회 비교해 봐도 이렇게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동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홈구장을 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당구를 가르쳐 드릴 수가 있고요. 인터넷 카페나 우리 당구장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당구가 좋은 점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스포츠 여러 가지로 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당구는 그 사시사철 시간이나 장소를 구애를 받지 않고 환경이나 영향에 크게 받지 않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다 자기 집 근처에서 다 당구장이 있고 생활하기 굉장히 편한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나이 드시거나 관계없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구라는 한 종목 가지고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정말 명문 클럽으로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클럽이 첫째 자랑거리고요. 그리고 여기 회원 각자 좋은 사람들 서로 상호 교류하고 서로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실내에서 당구를 치니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스포츠, 큐대와 공을 이용한 전략적인 스포츠. 여러분도 생활체육 당구 함께해요. 돌고 도는 공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한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마음도 차분해지고 정신도 집중되는 당구. 여러분도 당구를 치면서 주민들과 어울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큰 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친목 활동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갑자기 못 하나 박을 일이 있는데 연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딱 못 하나 박기 위해 아예 전기 드릴을 구입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웃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SNS를 통해 소통하고 공유하며 서로 해결하자는 운동이 평화동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동 마을신문의 온라인 드랩.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고장난 녹음기, 컴퓨터, 집에서 쓰는 전자기기가 못 쓰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시죠? 집안에 묵혀둔 생활용품을 이웃에게 넘겨주기도,
또 고장난 물건을 고쳤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두레가 활성화되면 도시에서도 이웃 간의 품앗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렇게 집집마다 겪는 사소한 생활상의 불편이나 고민거리를 이웃 간에 서로 내놓고 돕자는 운동이 평화동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둘에는 생활용품 교환이나 일손 돕기, 나아가 상담과 재능 나눔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입시 지도 경력을 지닌 선생님을 만나 진학 상담을 나누기도 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기기에 능숙한 사람이 반대로 잘 몰라서 불편을 겪는 사람을 만나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라인 두레에 함께 하냐고요? 우리 평화동 밴드가 온라인에서 그 통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평화동 밴드에는 현재 200명 넘는 주민들이 가입했습니다. 밴드 참여 주민이 늘어나면서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고민거리나 불편을 내놓고 공유하는 활동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두레 운동을 위해 평화동 마을신문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대화할 수 있는 동네 밴드 우리 평화동을 통해 마을의 이웃들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서로 간단한 정보 교환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온라인에서 아나바다 장터처럼 중고 물품을 교환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정집을 방문해서 고장난 설비를 고쳐주는 도우미 활동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서로 만나서 함께 상담하고 가르쳐주는 누구나 교실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두레 운동은 작은 생활 실험을 통해 마을 주민들 간의 공동체성을 심어가자는 시도입니다. 꾸준히 지속하여 운영한다면 온라인 두레를 통해 이웃들이 서로 소통하고, 더 나아가 마을 신문을 비롯한 마을 곳곳에서 이웃끼리 서로 만나 상생하는 관계로 성장할 것입니다. 평화동 주민 소통의 시작, 온라인 두레가 우리 마을을 바꿔나갑니다. 여러분도 온라인 두레 함께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딱 비디오로 찍으면 (2019년의) 첫 동네 뉴스였습니다. 날씨가 쌀쌀한 요즘은 이번 뉴스처럼 포근한 뉴스만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몸도 움츠러들고 마음도 차가워지는 계절에는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이런 이야기가 그리워지죠. 그래도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동네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참 신기하고 재밌네요.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빠르지는 않지만 동네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동네 뉴스와 함께 동네의 많은 변화를 느끼고 싶은데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만 하지 마시고 한 발짝 더 다가오세요.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는 TV로드 전주방송 채널 1번에서 보실 수 있으며 SNS,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문의 제보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 뉴스는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뉴스 백명주 신민찬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